뇌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이게 모든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너무 과신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드나무병원 정진영 원장입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시죠. 특히 뇌혈관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뇌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뇌 영양제 이름만 들어도 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면 뇌 영양제는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기능은 어디까지인지 뇌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영양제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알려진 게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입니다. 글리아 땡땡 이런 상품명으로 많이 알려진 약인데요. 우리가 요즘 치매 예방약이라고 많이 알려졌고 실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뇌영양제 주변에서도 먹는데 나도 그걸 좀 원한다. 치매 예방약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메가3. 이것도 역시 많이 들어보신 영양제일 텐데요. 연어나 고등어 같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주로 이렇게 노랗고 투명한 알약 형태로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타민 D, B, 비타민 E 이런 성분들도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레시틴,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기능 개선제로 알려져 있고요. 손상된 뇌세포에 직접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이제 우리가 BBB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뇌 안쪽으로 유입이 돼서 콜린이라는 성분과 인지질 성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콜린이라는 성분은 기억, 학습 이런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 단계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기능 장애 환자한테 부족한 아세틸콜린을 보충한다.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뇌신경 손상을 당해서 뇌신경 전달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 원활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고요. 또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뇌 세포막이. 그래서 그런 인지질을 또 보충을 해주면서 손상된 신경세포 기능을 정상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치매라고 말하는 이런 알츠하이머병 환자나 치매 환자들이 아세틸콜린 자체가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 영양제 약물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을 섭취를 하면서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환자의 뇌 기억이라든지 학습 능력,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제인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 그리고 또 레시틴이라는 약은 신경세포막의 구성 성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비타민 B1, 2, 12 이런 비타민 B 복합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뇌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타민 E하고 폴리페놀 같은 성분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의 노화를 늦춰서 뇌 건강을 유지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영양제가 작용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뇌의 세포막, 또 신경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뇌의 노화를 늦춰주면 당연히 뇌혈관 질환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좋은 성분이 조금씩 모이다 보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뇌 영양제를 먹는다고 갑자기 뇌가 건강해지고 뇌혈관 질환이 안 생기고 치매가 안 생기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뇌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이게 모든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너무 과신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알려진 영양제들, 특히 콜린 알포세레이트 같은 영양제들은 대사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약이든지 과하면 독이 되겠죠.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그 통에 써 있는 하루 적정 복용량을 꼭 지키셔야 하고요.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간에 부담을 주거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약들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양제만 여러 차례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앓고 있는 어떤 병이 있거나 다른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영양제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식습관. 신선한 야채, 채소,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통곡물, 단백질이 많은 식품, 이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꼭 걷고 운동기구 같은 걸 이용해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운동시설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근력 운동, 그래서 근력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음주나 흡연 피하는 건 너무 기본이죠.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뭐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뇌 검진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들은 혈관이 거의 80% 이상 막히거나 또는 혈관이 부풀어져 있거나 무증상,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질병들하고의 좀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미리 발견하지 않으면 뇌혈관 질환, 뇌졸중은 발생하면 이미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기적인 뇌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뇌 MRI 같은 경우는 뇌에 생기는 뭐 뇌동맥류나 이런 혈관 질환이 금방금방 변하는 그런 병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으시고 찍어서 혈관이 건강하면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주기로 찍으셔도 된다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뇌 영양제와 뇌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자 좋다는 영양제를 열심히 찾아서 드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영양제보다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뇌검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정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